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 대표입니다. 2024년도 3월 12일 화요일 현재 시간 13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고요. 옆에 날짜를 제가 안 바꿨었네요. 네, 화요일입니다. 자, 벌써 우리가 또 시장을 좀 진중하게 봐야 될 수밖에 없는 또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 날인데요. 자, 우리가 오늘 어떻게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또 새벽에 증시는 어떻게 마감하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증시도 잘 대응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장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전일 대비해서 46포인트가 상승한 38,769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강보합 마감했고요. 여기에 보합 마감했다라고 표현한 게 더 적절할 텐데 여하튼 색깔이 빨간색이니까 네, 상승 마감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반대로 아래 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장 초반에는 조정을 좀 받으면서 한 200포인트 가량 좀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을 빠르게 극복을 해내면서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일선과 21선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역배열화가 되고 있는 과정은 변동이 없는 상태고요. 아래 꼬리가 달렸지만 특이한 점은 저점 매수를 가감하게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수급적 공급은 좀 덜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수급적으로 완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했다라고까지는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강력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잘 지지했구나 정도를 봐야 되는데 변동성 자체가 아주 미비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밤에 있을 지표를 먼저 확인하고 흐름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좀 버티는 모습을 보였지만 나스닥과 S&P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권에서 돌아서지는 못하는 모습이고요. 미국의 3대 지수라고 하면 나스닥 지수, S&P 지수, 그 다음에 다우 지수, 다우, 나스닥, S&P 이걸 3대 지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S&P 지수가 조금 제각각의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이건 제가 1월 달에도 설명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고 2월에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같은 나라에 있는 주가다. 그래서 각각의 편성되어 있는 기업,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다르다는 것 분명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리듬은 같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단적인 예를 보자면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니까 조그마나 했던 알트코인들도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결국 그런 형태의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세적인 분위기요. 그래서 지금 일단 다우지수가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시각적인 효과가 좀 크다고 생각이 들고 안정적이라고 말씀은 솔직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정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조정권에 있는 상태에서 지표를 좀 대기 중에 있구나. 이게 좀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의 조정폭이 여전한데 나스닥이 조정을 받았던 이유를 뽑자고 하면 역시나 엔비디아고요. 엔비디아가 좋지 못했습니다. 어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죠?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이제 살을 붙이기 시작할 거다. 살을 붙이기 시작할 거다. 경상도 제가 좀 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하여튼 살을 붙이기 시작할 거예요. 살. 근데 어제 결국은 개장하니까 뉴스가 뜨더라고요. 개장을 하면서 뉴스가 떴는데 보시다시피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 AI 관련돼서 소송건이 또 잡혔습니다. 특허권 침해에 관련된 부분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끝없이 호재가 나오고요. 내려갈 때는 참 신기하게도 끝없이 악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끝없이 나오는 악재와 끝없이 나오는 호재를 잘만 이용하면 사실 고점과 저점은 뭐 차트에다가 이상하게 뭐 줄 긋고 보조지표 쓰고 뭐 분석하고 할 필요 없이 뉴스만 가지고도 충분히 전 해석이 된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주가에 대한 부분, 지금도 뭐 주가의 가치는 너무너무 높죠. 퍼 보십시오. 73입니다. 뭐 그런 걸로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로 기술적으로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좀 잘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이러한 심리적인 측면들이 더 시장에서는 접목도가 높기 때문에 심리적인 분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살을 붙이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쉽사리 지금은 돌아서는 작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뭐 어차피 숨고르기를 시작한 만큼 숨고르기 과정은 조금 겪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현재 보는 뷰가 되겠습니다. 확실히 엔비디아는 팬이 엄청 많아요. 예, 엔비디아는 팬이 너무나 많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죠. 제일 잘 나가는 종목이고, 제일 잘 나가기 때문에 많은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단적인 예로 제가 이제 엔비디아 얘기만 했다 하면 한 분씩 두 분씩 구독자 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참 신기해요. 저희 담당자 그거 볼 때마다 맨날 어제도 말씀드렸죠. 엔비디아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시장의 모든 걸 잡고 있는 게 엔비디아예요. 대장이에요, 대장. 대장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그런 신변은 우리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저야 뭐 정보 전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정보를 가공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또 있는 정보를 배제하고 말씀드리는 것도 당연히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저만의 의견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거였죠. 경험적으로 분석해서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 아마 살 붙이는 작업을 할 거다. 살 붙인다는 거는 뉴스를 갖다 붙일 것이다. 여기서 호재 뉴스를 갖다 붙이면 호재성으로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할 거고, 악재 뉴스를 갖다 붙이면 악재성으로 주가가 빠질 것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금 그러한 상황이 연출됐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엔비디아가 나스닥을 좀 끌어내리는 작업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입니다만, 지금 이제 오늘 저녁 9시 반에 이제 CPI가 있어요. 근데 CPI는 사실 이미 예상치가 나와 있는 상태고 아마 크게 예상치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CPI가 나오면 아마 주가는 힘을 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파월 연준 의장께서 아무리 부드럽게 뉘앙스를 가지시고 설명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아마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적인 논리에서 아마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발언들이었고, CPI 지표가 그것을 가늠하는 가늠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표가 아마 낮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금리를 빠르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적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이 구간이 나타났을 때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로 작용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 심리가 자극적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하면, 또 공격적으로 자극을 한다고 하면 아마 분위기를 빠르게 타겠습니다만,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마 일정 부분 숨고르기 과정은 겪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우 지수가 버티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우 지수가 강하게 버티다 보니까 괜찮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나스닥과 S&P 500을 안 볼 수가 없는 게, S&P 500은 신고가를 계속했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후발대 제일 3대 지수 중에 제일 세 번째로 신고점을 갔거든요. 근데 그 세 번째로 갔을 때 그 주가를 주도했던 것이 엔비디아였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했을 때 역시나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되겠죠. 그런 분위기들 때문에 일단 숨고르기 과정은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현재 나스닥 선물 시장이 거래가 없고 행보를 좀 심하게 하죠. 물론 이 부분도 앞서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만, 원래 근래 이 시간대 잘 안 움직입니다. 잘 안 움직이기도 합니다만, 더욱더 지금 상태에서의 그런 액션 하는 역할들이 좀 적을 수밖에 없는 게, 가상화폐 쪽으로 쏠려 있는 그런 투자 심리가 좀 강해요. 가상화폐 쪽으로 좀 몰리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1억을 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시간 기점으로 해서 7만 1000불이, 7만 1800불이네요. 7만 1800 무수리 뗄게요, 뒷자리는. 지금 고가 행진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 코인 시장을 유동성이 싸그리 몰려 들어가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제가 비트코인 2021년도의 월봉을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2021년도 구간을 보시면, 이 구간을 같이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가의
다우지수를 좀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월봉을 좀 보시면 2021년도 요 구간인데요. 지금 요 2021년도에서 고점을 찍고 22년도, 23년도까지 비트코인이 좀 조정세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 2년 쌍봉을 찍은 2022년도까지 있긴 하지만 그 뒤에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2021년도부터 2023년도를 보자고요. 2021년도부터 2023년도 요 구간인데, 지금 흐름을 보시면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을 받았던 구간들, 그리고 나서 주가로 공이 넘어온 상태가 됐는데, 후발대로 지금 물론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지만 비트코인이 다시 대장이 되면서 치고 올리면서 코인 쪽으로 유동화가 넘어간 상태거든요. 근데 유동화가 넘어가다 보니까 문제는 주가, 주식 쪽의 자금들이 약간의 이탈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시장에 자금이 좀 부족한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대다수의 그런 M7이라고 불리는 종목군들이 사실 대안이라는 부분 때문에 시장에 그런 빚을 좀 많이 받았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대안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 종목이 이런 대안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제 대안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올렸을 때는 점진적으로 올라가다가 지금부터는 그런 올라가는 속도들이 굉장히 가속화되기 시작했고 힘이 세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힘이 세졌다 얘기는 뭐가 들어갔겠습니까? 유동성이 들어갔겠죠. 근데 유동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에 자금이 많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잖아요. 시장에 자금이 많았던 상태인데 시장에 자금이 많았던 부분에 이탈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이 버티기는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 풍족한 상태에서 유동성이 잠깐 이탈될 수 있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상태에서의 시장이 어느 정도 지탱할지는 조금 미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측면 때문에 미국 증시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동성 부재에 따른 쉬어가는 상황들을 고려 안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이 미국에 계신 분이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뭐 미국을 영어를 자기 모국어로 사용하시는 분은 안 듣고 계시겠죠. 근데 미국 시장과 다르게 국내 증시를 생각하면 국내 증시가 뭐 오늘 소폭 상승하고 있긴 합니다만 2700포인트도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이걸 뭐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말하기 전에 사실 가장 큰 이유라고 놓고 보면 유동성의 부재예요. 국내 증시는 유동성이 너무나 취약해가지고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사면 오르고 팔면 주가가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좀 수급 자체가 좀 애매모호하다 보면 박스권에서 그냥 기다려버리고요. 그러한 상황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의 이러한 둔화력, 유동성의 답답한 이러한 상황들이 현재 증시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유동성이 풍족했던 미국이 유동성이 잠깐 차익 실현 또는 쉬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분위기는 일단 나쁘지는 않은데 현재까지 분위기는 썩 나빠 보이지는 않은데 일단은 아마 무게감 있는 흐름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종목군들도 보시다시피 대표 종목군들이 한 템포 쉬어가는 작업들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조정을 쉬어가는 상황을 말을 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너무 과도한 해석은 아닐 거라는 것이 제가 보고 있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뭐 유가의 움직임들도 좋아요. 유가의 움직임들도 변동성이 다시 좀 좋게 나타났지만 다시 한번 횡보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안전자산의 대표 선호주라고 할 수 있는 골드가 장기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급등한 이후에 장기 횡보를 하면서 브레이킹 타임을 좀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왜 브레이킹 타임을 가져가고 있을지 또 생각해 볼 것이 결국 경제 지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있을 경제 지표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다만 현재 고점에서의 그런 강력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구간, 오히려 이런 구간은
그냥 속 시원하게 매물을 한번 싸그리 소화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매물 소화를 한번 싸그리 소화를 하면서 가는 것도 시장 측면에서 그렇게 나쁜 판단들은 아니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매물출의 매물 소화 과정들은 전혀 이상한 과정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매매를 하려고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냥 공격적으로 할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내가 좀 쉬었다 가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구간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들이 마무리되는 것들까지도 다 확인하시고 접근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전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장은 일단 저녁 시간이 돼야 좀 집중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에 굉장히 좀 변동성이 적어요. 저도 조금 보고 있는데 답답하네요. 좀 변동성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래서 뭐 아침 9시 35분에 찍었던 고점을 뭐 이거 고점이라 말하기도 그렇습니다만 다시 뭐 민기적 기어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쌍봉을 확인하러 왔는데, 일단 시간적으로는 지금 당장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아시아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변동성을 좀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CPI입니다. 오늘 내일 다 중요한 날이고요. 일단 오늘도 한 번의 흐름에 주목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큰 뷰를 먼저 보실 필요가 있고, 현재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이 서로 다 각자 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격을 맞추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다음 흐름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해당 내용들을 빠르게 듣고 싶고 보고 싶으시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해놓으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입니다.